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진입니다. 인간적인 매력을 갖춘 도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걷는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 언론인이자 도시계획가인 제인 제이콥스의 말인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인간적인 도시를 만드는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손재현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속담처럼 지역 주민과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2011년 국가연구과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도시재생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선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사업 추진 지원을 비롯해 주민 의견 수렴과 의견 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인간적인 도시 창원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연간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 굉장히 바빠진 곳이 있는데요.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창원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관한 현주소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손재현 사무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먼저 이 도시재생 정확한 의미가 궁금한데요. 지금 시민들도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네. 도시재생이라는 말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그래서 이제 구도심, 저희들 마산 지역 같은 경우에 쇠퇴했던 구도심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좀 부여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생동감 넘치는 지역으로 바꿀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기능이란 게 그냥 물리적인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관광, 문화, 예술 한꺼번에 이렇게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것들이 도시재생 사업이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단위에 이전은 도시라는 게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그러면 좀 정감이 어린 곳 아닙니까? 이 마을에 어떻게 향기를 불어넣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입니다. 네, 그러한 활성화에 성공한 것이 바로 지금 저희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 창동이지 않습니까? 창원시에서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 배경과 목적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제 여기 창원 지역 중에 이제 저희들 마산 지역에 이전에 보면 여기 창동이라고 합니다. 이 창동이 도시재생 사업의 선도 지역입니다.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취지는 쇠퇴한 지역에 어떻게 하면 다시 경기 부흥이라든지 시민들의 발걸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키워드가 전국적 현상이었는데 통합되기 전 마산 지역의 가장 낙후된 지역이 또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사업들 중에 고민하다가 마산의 상권과 지역 경제 그리고 주민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볼거리들을 어떻게 형성할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 사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 행정과 지역 주민과 그리고 지역에 이제 고민하시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이렇게 협치를 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또 영광 아닌 영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창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데 정확한 시기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추진됐죠? 지금 이제 통합되기 전부터 사실 시작됐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 마산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 사업의 민간협의회가 구성됐고요. 그 민간협의회는 그 주민과 행정이 함께 최초로 구성이 되어 시작했었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1년도 통합되고 난 다음 2011년도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의 연구 지역으로 여기 동서동, 오동동, 창동 일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지금 현재 동동 통폐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동동으로 되었지만은 동서, 오동, 노산 이 일대가
선도 지역으로 200억짜리 사업은 본격적인 것은 201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2014년부터 현재까지 활발히 추진 중인데 그렇게 창동을 시작으로 현재는 또 진해구나 의창구까지 사업이 확장됐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업이 또 있던데 최근에는 마산 삼성병원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지역 역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도시 재생과 지역 역사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사업을 이야기한 가장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뭐 개발적 관점에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뭐 한 것을 좀 부수고 새로운 것 짓는 것은 개발이고, 도시재생 사업은 과거와 오늘과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와 이런 대화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역사를 모르면 또 오늘을 살아가는 뭐 현재 우리들이 의미가 없듯이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좀 낡은 관행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새로움들은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서 스토리가 없고 역사적인 내용이 없으면 하나의 기계적인 장식품에 불과하는 것이 오늘날 트렌드입니다.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또 핵심 중에 핵심인 것들이 마산 그리고 지금 통합됐지만 창원, 구창원 지역, 진해 지역 상당한 역사 자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창동 지역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60항쟁이 30주년이 얼마 전 87년도 그 현장에 저도 있었지만은 표지석이 최초로 세워졌고 부만 민중 항쟁의 또 근거지가 되고 있고 3.15 의거에 발원지가 저희들 선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민주 항쟁에 대한 스토리와 그리고 문인, 예술, 작가들, 꽃 그리면 떠오른 또 김소월 선생님하고 그리고 하늘을 늘 바라보게 하는 천명관 시인님 이런 분들의 역사적인 내용과 문화적인 예술적인 감각, 그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어주고 오늘에 이제 다시 발굴하고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역사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도시재생 정말 매력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그런 속에서 창원시와의 행정협업 구축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추진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들 센터처럼 하는 곳이 한 40여 곳 됩니다. 40여 곳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이 사업을 이제 실무로 이제 추진하는 뭐 저희들 같은 이제 직분에 있는 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항상 하는 고민들 중에 대표적인 고민이 정책을 실천하고 정책을 위반하는 중심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외화되고 드러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제 뭐 정책 마인드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고민을 많이 한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저희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의외다. 그 소리가 좀, 저희들 창원 뭐 정당의 정체성을 떠나서 안상수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에 관광과 문화 예술까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침을 명확히 가지고 계세요. 덕분에 이 사업들이 이제 행정적 협의 체제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정확하게 지원과 협조가 되고 있고 그 결과가 올 3월에 도시재생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 창원시가 지자체 관리 부문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또 기쁨을 누렸습니다. 네, 그런 협업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도시재생 사업이 그야말로 정말 더 중요해진 시점인데 창원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시대적 트렌드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개발과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이런 관점을 좀 넘어서는 사업들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이제 문재인 지금 이제 대통령이시죠.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 1호로 국토교통부 공약 중에 1호로 공약을 삼은 것은 역대 재헌의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엄청난 부담감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좀 구체적 실행 계획들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과정에 전국적 지자체가 혼란스러운 과정에 있지만 저희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1년에 10조 100곳 대상지를 선정한답니다.
그러면 저희들 선도 지역의 실천적 경험이 있는 곳이 창원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발빠르게 지금 행정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저희들 이제 마산 요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들이 이 길을 준비하는 게 올 가을 정도 되면 진해 구체적인 모습이 나올 겁니다. 네. 진해 지역에 지금 한 6개월 전부터 활성화 계획의 기준에 따라서 진해를 어떻게 또 한번 살려볼까, 향기를 진해 지역에 불어넣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진해에 지금 이제 영양제를 투입하고 있고, 네.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행복의 창이라고 성터가 남아있는 이쁜 지역이 있습니다. 이원수 쌤 길이 있고, 그런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이 있는 그 지역에 지금 행복의 창 만들기라고 총사업비가 60억짜리 사업들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발빠른 준비를 마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란 단어가 뉴스에서는 이미 많이 보도된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선도지역 사업이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도시재생 사업, 이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멀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냥 뭐 도로 닦는 사업 이러면 쉽게 알아듣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쉽게 정보를 나눠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제안들, 살아있는 그런 제안들을 빨리 좀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빨리 외화시켜야겠다. 네.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언론을 만나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저희들 지면을 활용한 물론 언론 홍보도 있고, 지금 또 스마트 시대의 스마트 웹진이라든지, 네. 그다음 홈페이지 다시 뉴얼이라든지, 최근에 저희들 한 170여 차례 언론 보도가 났고, 그리고 각 단위들마다 저희들 사업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첫 화두로 올려서 설명부터 시작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씩 이렇게 알아주시고, 네. 평가와 성과가 한꺼번에 보이니까 연락도 자주 오십니다. 네, 아무래도 곳곳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도 함께 늘어난 모습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도시재생이란 것이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같이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참여도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 참여도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하신 이제 질문이십니다. 네. 사실 이전에 개발적인 관점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관이 주도가 했습니다. 네. 행정이.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좀 있었지만은 도시재생 사업의 중심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입니다. 네. 저희들 센터는 관과 주민을 연결시켜주는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네. 이 속에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각 단위 사업들마다 사업들 중심에서 처음 구상에서부터 시행 단계, 그리고 평가 단계, 유지 보수 단계까지 핵심은 주민이기 때문에 네. 주민들하고 협의체는 완벽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창원시의 행정 그리고 주민 이외에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지역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고민 중에 또 하나가 전문가란 인재풀입니다. 인재풀인데 또 하나의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창원시 행정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굉장히 좀 열려 있다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제 그 행정을 이렇게 보면 전문가 그러면 뭐 서울에 네.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지금 지역 대학도 좋지만은 네. 더 뭐 나은 대학 찾아서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하는데, 심지어 외국까지. 근데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지역에서 지역의 고민을 안고 실천했던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이제 경남대학, 지역에 훌륭한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경남대학, 그리고 창원대학, 창시대학, 마산대학, 그리고 이런 분들하고 네. 산학협력단 늘 구성되어 있는 이 진짜 다재다능하시고 역량이 뛰어나신 교수님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분들의 자문과 협업 구조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네, 지역 인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도시재생.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동인데, 창동이 예전의 모습을 점차 찾아가면서 상권도 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 같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저도 놀랄 정도입니다. 원래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이 좀 이렇게 늦게, 네. 기간이 좀 걸리게 이렇게 성과들이 좀 나타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확보한 지표에 따르면 2014년도 대비해서 작년 말까지 기준이 네. 유동인구가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세 배나요? 네, 3배 정도 늘었고. 그리고 지역의 상권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네. 지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도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매출액인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3.5배 정도 늘었습니다. 꽤 많이 늘었네요. 예. 심지어 지금 저희들 이제 도시재생 사업 중에 혹시 오실 때 보셨지만은 오동동 문화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광장 일대에 상권 변화가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업종이 들어서고 있고 그 신규 업종의 이제 분포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신구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가 한 20여 개 정도가 지금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유동 인구도 늘고 상권도 많이 회복된 모습인데 그렇다면 또 반대로 이 상권이 회복되면 건물 가격이 오르고 또 임대료도 상승하면서 오히려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반드시 고민해 들어가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국립어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용어의 개념으로 따지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둥지 내몰림입니다. 둥지 내몰림. 예. 여기 조금 전에 오셨을 때 이 아름다운 공간도 보셨겠지만은 이 들어오신 입구들이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골목에 지금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과정 중에 한 과정 중에 있는데 이걸 가꾸기 위해서는 창동예술촌이 있는 이 공간, 부림창장공예촌이 있는 이 공간에 조성에서부터 지금까지 유지관리를 하시는 분들, 작가들, 그리고 맛집들을 경영을 하면서 이제 월세를 주고 경영을 같이 하면서 여기에 향기를 심어보고자 고생하셨던 이런 이제 세입자들, 이런 분들이 사실 사람들이 몰리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올려서 이분들이 몇 분씩 떠나가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게 둥지 내몰림인데 극복의 방법은 가장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논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건물주와 요 선도지역 안에서 이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각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가와 세입자와 상인회와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맺는다든지 대표적인 곳이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작할 때 평당 100만 원 하는 게 지금 4천만 원입니다. 당초 시작에서 꾸몄던 것이 뭐냐면 그 일대를 운영하시던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료를 일정 수준 올리지 않겠다는 거하고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는 모범적으로 했던 지역이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창원시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부터 이제 2기라고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함께 가는 공동체 상생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뭐 다채로운 기능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고민하는 것들 중에 본질적인 고민 중에 그것도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과제인데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 사업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뭐 세계적인 다른 유래를 필요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골목도 갖고 온 사업들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향기 나는 사업을 할 것인가가 최대의 고민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의 삶과 다시 또 이렇게 관광객이나 외부에 떠나갔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에 이제 상권을 이루고 있고 지역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상인들이 경기가 활성화돼서 이분들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이런 과제들을 주민들과 상인들과 행정과 같이 협업해서 잘 풀어나가는 것이 과제고 그런 것들을 위한 실천 과제들을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제를 좀 더욱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재단 법인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국토부 평가에서도 관리 부분 최우수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선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능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안에 확실한 도시재생 사업에 이제 마인드를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 주체가 센터의 역할에서 국한하지 말고 재단이 되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적인 내용과 예산의 집행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내용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셨던 그 사업들이 메모드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규모로서는 그 모든 내용들을 받아안기는 좀 규모의 면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재단을 반드시 추진하라 해서 작년 8월 달부터 그 시장님 지시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그리고 창원 시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2기 창원시 도시재생 사업들을 시작을 하고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시재생 사업은 시민들이 필요한 일,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저희들 센터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센터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궁금하신 것을 좀 물어주시고,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있으면 좀 이렇게 구제도 주시고, 또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면 제안도 해주시고, 항상 소통의 창구의 중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는지 정말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원도심을 살리는 데 큰 역할 해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시, 일본의 요코하마 개항의 길, 미국 뉴욕 하이라인 파크.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관광 명소들은 도시재생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곳들인데요. 앞으로 창원시도 도시재생을 통해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길 바라며 오늘 파워 인터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